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른바 명룡대전으로 주목받는 인천 계양을 두 후보가 첫 법정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두 후보는 1시간 동안 상대방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문제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언의 순서는 이재명 후보는 원희룡 후보의 9호선 공약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 9호선 연장을 내년에 착공하겠다고 지금 약속하셨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지하에 터널 두 가닥이 이미 쓰이지 않는 채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는 인천공항 고속철 노선으로 직결하도록 쓰고 있고요. 하나가 비는데 이것을 고양으로 가져갈 거냐, 이쪽 박천 쪽으로 가져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를 거쳐서. 원 후보는 이 후보가 4년 전 내걸었던 이전 공약을 꺼내 맞불을 놨습니다. 규련 탄약고 이전도 약속하셨고 네. 김포공항 이전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 두 가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김포공항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련 탄약고 문제는 계속 저희가 정부 기관이나 또 계양구 또 인천시 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하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두 후보 모두 공약한 계양 테크노밸리 성공 전략도 쟁점이 됐습니다. 이 후보는 산업단지 특성화 방안을 해법으로, 여기를 저는 아리백 산단으로 저는 조성해야 된다. 원 후보는 계양 역세권 개발에 묶어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국책 사업 차원의 반도체 벨트와는 다른 AI 벨트. 다만 상대 후보 공약의 문제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계양역 인근을 개발하려면 무슨 행정 계획이나 또는 연구 용역 이런 것만 해도 몇 년씩 걸릴 텐데, 아라뱃길 주변을 태양광 벨트로 비닐하우스처럼 채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 밖에도 두 후보는 광역철도 유치, 도시재정비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같은 듯 다른 대책을 제시하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포시 갑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와 국민의힘 박진우 후보가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김포시 갑선거구는 앞선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박빙을 이뤘던 곳인데요. 토론회에서 만난 두 후보는 서울 편입과 5호선 연장 등 지역 현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서울 편입과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이슈의 중심에 있던 경기 김포시 갑선거구. 김포시 갑선거구에서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와 국민의힘 박진호 후보가 토론회에서 만났습니다. 토론회 초반부터 두 후보는 서울 편입 당위성과 편입에 대한 입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목련꽃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박 후보는 김기현 전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신뢰합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원샷법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 분도는 분도대로, 김포 서울 편입은 편입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지역 유세 때 경기 북도 분도에 대해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엇박자를 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에서는 경기 북도 그리고 서울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시민들의 뜻을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를 경기 북도로 편입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최종 노선안 확정을 앞둔 5호선 연장 사업도 쟁점이 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예타 면제를 통해 5호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과 김포경찰서역 등 김포 내 추가 역사 신설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다만 국토부 중재안 도출 과정과 세부 노선안 마련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21대 선거 김주영 후보의 공보물을 보면 지하철 5호선 연장 임기 내 착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대 국회 때 착공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선된 지 1년 만에 21년도 제4차 철도망 계획에 3가지 노선 그리고 5호선 추가 사업을 반영시켰습니다. 철도망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5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진행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장 선거 때 이렇게 5호선 김포경찰서역을 약속을 하는데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서 용역 내용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 선거 때 처음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총괄선대본부장을 하면서 김포경찰서역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었습니다. 저와 김병수 김포시장은 반드시 김포경찰서역을 만들어낼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두 후보는 도시개발과 종합병원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LG헬로비전 헬로티비 뉴스 누리집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 을에서는 4명의 후보가 토론에 나섰는데요. 후보들은 미군 기지를 포함한 군부대 활용 방안과 경제 정책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진행된 부평구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후보와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 녹색정의당 김웅호 후보와 새로미래 홍영표 후보 등 4명이 맞붙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옛 미군 기지를 포함한 군부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각자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제3보급단 그리고 부평 국가산업단지 삼산 4지구를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캠프마켓은 부평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어린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온 세대가 쉴 수 있는 힐링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현웅은 부평 시민의 요구를 받들어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휴양, 레저, 문화 등 대형 복합 쇼핑몰로 추진하겠습니다. 부평 시민, 특히 상국 청천, 뉴타운 지역 주민 중심 협상단 구성과 부평구청, 인천시와 우선협상 대상자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평공원, 부영공원 그리고 부평 미군기지 3보급단을 연결해서 부평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녹지 비율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 인천의료원은 대형 대학병원급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건물만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캠프마켓 제3보급단을 잇는 도심에 50만 평의 공원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공원에는 문화예술을 포함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날 이어진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약 등을 토대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이현웅 후보가 내놓은 7호선 급행열차 신설에 대해 김웅호 후보는 기술적 문제로 반대 입장을 보였고, 이 후보는 이미 계획에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 추진하겠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홍영표 후보는 이현웅 후보가 내놓은 마장로 지하화 공약에 대해 상공역이 있어 지하화 사업이 어렵고 공사가 진행되면 대체 도로를 마련해야 해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공통된 입장도 있었습니다. 한국GM 부평공장의 전기차 생산 추진과 청천동에 들어설 데이터 센터와 상동 호수공원에 설치 예정인 GTX-B 변전소 조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LG헬로비전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는 우리 지역 선거구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병선거구와 부평구 갑선거구 후보자들의 1분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부천병 지역에는 크게 두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부천병 지역에 속한 온도심의 주거환경 정비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에 우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온도심이 포함이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옥길 범박에 광역버스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버스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경인선이 옥길 범박 옥길을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KDI 민자 적격적 심사가 진행 중인데 반드시 이 민자 사업이 옥길 범박역을 지나도록 범박 옥길역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경인선 지하화는 우선적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은 반드시 옥길동을 지나가도록 노선을 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부천시 특히 소사구에서 지지부진한데 빨리빨리 그리고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을 고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부천시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장관 그리고 정부, 대통령, 정권이 나서서 할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공약은 그냥 헛된 공약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될 수 있는 공약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건축비 상승, 용적률 하향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런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용적률 상향을 포함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옥길 범박 지역은 지금 전철 문제가 가장 핵심 이슈인데요. 제가 시장할 때 5개의 노선, 철도 노선을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으로 빠른 시간 내에 확정되고 임기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우로 확장공사도 제가 시장 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빨리 추진돼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 그리고 안전한 보행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소사경찰서 부지에 부천시 보건센터 유치하고 주차장과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여러 가지 공약들을 듣게 되시죠. 이번에는 지켜질까 하는 혹시 하는 기대를 갖게도 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지나고 나면 여지없이 또 속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실망하시거나 또 그렇게 돼서 또 정치를 외면하게 되거나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반복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 저 역시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러 가지 공약을 여러분들께 내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공약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이 공약을 지킬 수 있는 후보인지 어떻게 판단을 해볼까. 조금만 시간을 더 들이셔서 이 후보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걸어왔는지 꼼꼼히 따져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냉정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부평의 대표적인 공약 3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삼보급단 이전 부지에 아파트가 아닌 첨단 기업을 유치해서 부평 경제 활성화를 꼭 이뤄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삼보급단에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청년 일자리, 또 우리 부평 구민의 일자리 반드시 만들어내서 부평 경제 살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캠프 마켓에 인천 의료원이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인천 의료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 여러분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해서 인천 의료원이 들어오되 운영은 대학병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시켜서 우리 부평 구민들이 원하는 수건 사업들 다 풀어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원도심이 있는데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걱정 많으시죠. 이거 속도감 있게 풀어내려고 하면 원도심 특별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원도심 특별법을 통해서 부평구의 재개발, 재건축 제가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지난해 인천 지역에서 헬스시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인천 소비자 상담 32,284건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헬스장 관련 상담이 1,26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담 내용의 대부분은 헬스장 이용 장기 계약 후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관련 분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 이동전화 서비스 695건, 항공여객 운송 서비스 521건, 세탁 서비스 503건, 휴대폰, 스마트폰 493건 순이었습니다. 특히 항공여객 운송 서비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종료 이후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상담도 전년보다 164.7% 증가했습니다.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국내 우수시설 견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는 2026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군구별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위해 시민이 직접 시설을 견학한 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위해 시는 이달 말부터 자원순환센터 방문을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남 유니온파크 견학 프로그램을 매월 2차례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견학 일정과 참가 신청 절차 등을 확정해 일선 군구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오는 8월까지 기초단체별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는 자원순환센터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군구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수립해 준비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출산부터 놀이와 양육, 시기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이는 인천시 혁신육아복합센터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시는 최근 육아센터 조직 구성 및 운영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용역은 육아센터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착수했습니다. 혁신육아복합센터는 부평구 부평동 663-41에 연면적 9,538제곱미터의 규모로 건립됩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아이사랑 누리센터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공공산후조리원 2개 동으로 나누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9월 준공 예정이며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38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혁신육아복합센터 통합 기반시설 특성에 맞는 세부 운영 방안을 검토한 뒤 올해 안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계양구가 올해 인천시 주관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 인프라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참여형 축제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앞서 계양구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공모에 선정돼 계양 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계양구는 구민 의견을 반영해 올해 비축제 구간을 계산역 일대 주부 토로로 결정하고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